근데 좀 뭔가 좀 더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약간 실전 디자인 약간 먼저 파이팅 넘치게 좀 해보자.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실전 디자인! 일부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해주시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다뤄본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태도나 뭐 교육 뭐 이런 문제에서 타이포그라피를 다뤄볼게요. 이 디자인 영역에서 타이포그라피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디자인의 규칙성을 알게 되는 아주 특별한 계기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타이포그라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은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굉장히 규칙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뭐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아까 글꼴 같은 거 고를 때 그리고 또 그런 규칙들이 인쇄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는지 그런 역사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라피를 어떻게 훈련하면 좋은지 또 타이포그라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처음 디자인하는 어떻게 타이포그라피를 배우면 좋은가? 일단은 배운다라는 건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수받는 건데 혼자 스스로 훈련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타이포그래피를 잘하는 거지?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한 가지 글자꼴만 한 달 이상 써보는 거예요. 글자꼴의 형태의 변화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의 글자꼴로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글자꼴만 갖고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쓰고 모래도 쓰고 한 가지 쓰다 보면 자기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돼요. 조건을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글자꼴만 쓰겠다라고 하는 조건. 이게 사실 타이포그래피 훈련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조건을 제한해서 다른 걸 못 쓰게 하고 하나만 써야 돼요. 이게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된장밖에 없어. 그럼 된장으로 된장찌개만 끓여 먹을까요? 고추도 찍어 먹고 된장으로 두부랑 조리기도 하고 별 행동들을 다 한다고. 그러면 이 된장을 갖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글자꼴도 하나만 규정해 놓고 쓰다 보면 이 글자꼴이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 끝까지 표현해내요. 가령 학생 한 3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이 한 학기에 내가 요번 모든 과제는 헬베티카로만 끝내겠다 뭐 이러는 건가? 너무 좋은 프리텐다드로 내가 요번 한 학기는 그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걸 통해서 인쇄로 나온 결과물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인쇄로 나온 것만 봐도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크기, 자간, 행간, 그 다음에 프리텐다드는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수정이 됐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숙달이 돼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써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글자 크기만 써요. 야, 숨막혀. 한 가지만 써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혼자 할 수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글자 크기만 쓴다라고 하면 얘를 갖고 글자 크기 못 바꾸니까 할 수 있는 것들 막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찬가지로 타입의 크기를 제한하게 되면 뭘 많이 의지하게 되냐면 공간의 의지를 합니다. 얘를 강조하려면 크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공간을 많이 할당해야 되나? 어느 위치에 놔야지 더 눈에 잘 띌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타이포그래피의 전반적인 소양과 능력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내가 타이포그래피에 익숙해지고 규칙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디자인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한 가지 크기, 한 가지 글꼴만 쓰는 겁니다. 한 가지 글꼴에서 또 한 가지 크기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뭐야? 자, 그 다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 크기만 씁니다. 무조건 두 가지 크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은 글자랑 큰 글자의 차이가 3배 이상 나게 그렇게 충분히 크기 대비가 있는 두 가지의 글자만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숙달될 때까지 쓰고 나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글자를 두 가지 크기. 이 규칙들을 지켜나가면 이것만 해서 한 1년 좀 넘으실 거예요. 총 4가지의 스타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아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글꼴을 섞는 것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어떤 글꼴끼리 섞었을 때 어떠한 뉘앙스, 리테라가 생기는지를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2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2개가 아니라 3개, 4개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냐는 정말 요리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글자꼴 쓴다는 건 이 5가지 조미료가 있는 걸 다 똑같이 10g씩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10g씩 쓰면 10g씩 섞여 있으면 맛이 똑같아지잖아요.
분명히 다양한 거지. 근데 두 가지만 써라라고 이야기하면 소금과 설탕만 써보고 소금과 고추장만 써보고 소금과 간장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를 다 쓰지 않고 특정한 글자 두 개만 섞으면 이런 뉘앙스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훈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초적인 타이포그래피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최근에 되게 조금 디자인 쪽으로 유명한 그 교육 쪽에서 촬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콜로소 말하는 거야? 네, 콜로소. 네, 맞아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얘기해도 되죠. 네. 유튜브인데. 다 풀어진 건 아니죠. 거기 더 많죠, 지금. 지금 한 거기서 얘기한 거랑 비교하면 1%? 와. 정도? 네. 거기서는 저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콜로소에 다룬 내용이 제 강의의 10%도 안 돼요. 더 전문가가 되고 싶고, 네? 더 타이포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제가 일단. 이거 댓글에다가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콜로소 강의를 들으시죠. 예, 그럼 될 것 여러분 같아요. 많이 수강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시니어 디자이너라면은 타이포그래피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정도, 이런 소양은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 아, 이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좀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5년 차. 5년 차. 예, 약간 시니어로 살짝 이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예. 5년 차라면 제가 아까 했던 얘기에 답이 있는데 두 개의 글꼴을 섞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조합을 최소한 20가지 이상은 알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확한 리테라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가지 정도 그리고 한 15년수 정도가 되면 100가지 정도. 그런 디자이너가 어딨어? 저요? 아 그리고 시니어 디자이너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전체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체에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에 BI를 만들고 BI를 통해서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데 이 패키지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 종류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을 내가 지금 몇 개를 쓰고 있는지 이 전체 브랜드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깨고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었는데 열 몇 개 썼나? 봤더니 뭐 30 몇 개 쓰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수치로 몇 가지를 쓰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브랜드를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내가 계획을 못 잡고 통제를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듣다 보니까 결국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을 하려면 타이포에 대한 개념은 그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거 디자이너들의 야근을 좀 줄이기 위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폰트 5개, 추천해주는 폰트 5개가 있는지. 아니 5개 뭐 100개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전제는 이게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5개를 뽑아봐라라고 한다면 아마 업무에서 사용하기 쉬운 폰트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업무에서 사용하기 쉬운 폰트는 첫 번째는 라이센스 문제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접근성이 편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무료로 배포되는 서치가 있거든요. 무료로 배포되는 서치 중에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는 프리텐다드. 노토산스도 있지만 프리텐다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고딕체의 형태가 조금 더 디지털 중심이라기보다는 인쇄에 조금 더 적합한 느낌들이 좀 같이 묻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리따 패밀리. 아리따 도둠, 그다음에 아리따 브리 이렇게 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 네,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온 건데 기업용 서체라고 해서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글자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리따 브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쓰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눔 명조. 나눔 명조도 나눔 고딕보다는 나눔 명조가 더 좋은데 나눔 명조도 굉장히 그 세리프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글자. 근데 영문 글꼴은 너무 많지만 일단 무료로 골라보면 헬베티카. 아마 여러분 웬만한 컴퓨터에 다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헬베티카 쓰시는 게 좋고요. IBM 컴퓨터는 에어리얼. 에어리얼이 헬베티카를 먼저 애플이 라이센스 구입을 하니까 IBM,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우리도 헬베티카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해서 만든 게 에어리얼이에요. 영문 중에서 뭐 우리가 고전적으로 증명된 글자코드, 뭐 보더니, 게라몬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말이 지금 약간 어버무려지는데 이게 1%라고 했잖아요. 김우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내가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규칙을 갖지 않고 그냥 느낌만으로 배치하고 그냥 느낌대로 갖다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면은 약간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같은 경기를 할 때 내가 그 룰을 모르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를 조금 잘하고 싶다. 아니, 디자인을 좀 잘하고 싶다. 김우라 선생님이 논문이
섞어짜기라고 두 가지 글꼴들을 어떻게 섞어 짰을 때 이제 가장 매력적인, 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어떤 글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 이런 걸 갖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라피를 한다. 이것은 규칙을 배운다. 즉 디자인 규칙,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기본 규칙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영상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만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 이 규칙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김은혜 선생님은 오늘 오셔가지고 실전 디자인 촬영 네.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학구적으로 이렇게 파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전 디자인 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저 때문에 구독자가 한 500명 더 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많아서 또 콜로서도 좀 팔리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무리로 우리 실전 디자인 좀 박력 있게 하면서 네. 끝내도록 하시죠. 실전 디자인! 네, 아마 이것 때문에 망하지 나한테 네.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않더니 김은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흥분하네. 또 해야 아웃 마무리야. 그거 뭐죠? 아웃으로 엔딩? 엔딩. 예, 실전 디자인. 그래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이건 좀 아쉬운데요? 가져왔는데 이게 좀 아쉽다.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실전 디자인 이렇게 할까? 이런 거 다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